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7조 8천억 원 늘립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개월째 연 2.5%로 동결됐습니다. 정부 당국이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구도개입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한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주춤했던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5.95포인트, 0.31% 오른 1956.5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610억 원을 순매도하며 7일째 팔자 행진을 이어갔고 개인도 7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54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최근 지수가 단기간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라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투신이 723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우세했습니다. 은행이 4%대의 강세를 보였고 비공속 광물도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음식료와 종이목재, 화학, 운수창고도 각각 1% 넘게 올랐습니다. 이 밖에 의약품과 철강금속, 기계, 운송장비 업종도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올랐습니다. KT&G가 2.09% 올랐고 현대차와 SK하이닉스가 1%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1.11% 밀려났고 네이버도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상한가 7곳을 비롯해 545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없이 250곳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 SDS 상장 소식이 나오면서 이틀째 증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삼성 SDS가 올해 안에 기업 공개를 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물 인터넷 종목들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크레디와 삼성물산 등 삼성 SDS 측과 지분이 얽혀있는 관계사에서 불기 시작한 IPO 훈풍이 주력 신사업 관련 업종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9일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물인터넷은 유무선 인터넷으로 사물 간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효성 ITX는 전날보다 12.39% 오른 19,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칩 설계 솔루션 제공업체인 알파칩스도 4.62% 오른 6,34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알파칩스는 삼성이 만든 벤처 투자조합이 2대 주주로 삼성의 사물인터넷 사업 진행 시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혀왔습니다. 이 밖에 S넷과 비추로시스, 이루원, 기가레인 등도 전날 대비 상승했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일제히 오른 것은 상장 이후 삼성이 SDS의 주력 신사업에 사물인터넷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동수 삼성 SDS 사장은 전날 IPO 계획을 밝힌 자리에서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성장 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제 IBK 투자증권 스몰캡 팀장은 삼성 SDS의 상장 소식과 함께 사물인터넷을 집중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해당 기업의 실적 개선 여부가 투자의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삼성 SDS의 이 기업 공개 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해서 증권사들 간의 물밑 경쟁도 벌써부터 치열하다면서요? 예, 삼성 SDS의 기업 공개 발표로 대표 주관사 자리를 따내기 위한 증권사들 간의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상장 시 시가총액 10조 원을 훌쩍 넘는 올해 IPO 시장의 최대화가 될 것이 확실한 만큼 주관 업무를 맡으면 올 한 해 농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SDS는 지난 8일 국내외 증권사 20여 곳의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 제안서 RFP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 SDS가 지난 5년간 공모 트랙 레코드가 1,000억 원 이상의 증권사에 한해 RFP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국내 대형사를 비롯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RFP를 받았습니다. 업계의 기대는 큽니다.
지난해 대우증권이 현대로템 단 한 건만으로 IPO 주간 순위 2위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삼성 SDS 주관사로 선정되는 곳이 올해 IPO 시장을 평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상장되는 상반기 최대어인 BGF 리테일의 시가총액은 1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삼성 SDS 상장 주관사 하나만 따내도 올 한해 농사를 다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대표 주관사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주관사 선정 방식은 지난 2010년 상장된 삼성생명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시 삼성생명은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을, 외국계 증권사로는 골드만삭스를 각각 대표 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삼성 SDS 역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외국계 증권사 한 곳과 국내 증권사 한 곳을 공동 대표 주관사로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역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는 물론 외국계까지 뛰어들었는데 누가 그 행운에 당첨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7조 8천억 원 늘립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기 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2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7조 8천억 원 확대합니다. 우선 중앙정부가 당초 80조 8천억 원에서 86조 8천억 원으로, 광역단체는 26조 9천억 원에서 28조 7천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집행률은 기존의 55%에서 57%로 늘어나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12개월째 연 2.5%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작년 5월 이후 12개월 연속 동결됐습니다. 금통위의 인하 결정은 부진한 민간 소비가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더욱 위축될 조짐을 보여 금리 인상 카드는 시기상종이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등 부담 요인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정부 당국이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날 메시지는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보다는 역외 투자 자금의 흐름에 대한 일종의 경고 성격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최이남 국제금융정책국장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최근 환율의 움직임과 관련해 외국인 자금 유입,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거래 등에 있어 투기적 요소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국장은 이어서 시장 쏠림을 유발하는 투기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외환시장에 대한 기재부의 구두 개입은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혹한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 주춤했던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금융기관, 시장조사업체 등의 이코노미스트 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미국의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가 3.3%라고 현지 시간으로 8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인 3%보다 높아진 것이며 2분기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점친 전문가도 9명이나 됐습니다. 5.5%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한 얼라이언스 번슨틴의 조지 푸카스는 4월 고용지표, 향후 국방비 증가 가능성 등을 늘어 봄에 들어서 경제에 붙은 탄력이 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황금 연휴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중국 노동절 연휴에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8만 4천 명이 방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반면 일본 최대 연휴인 골든 위크에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8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4% 줄었습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엔화 약세와 일본의 소비세 인상, 한일 관계 냉각 등으로 한국을 찾는 일본인의 발길이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관심은 삼성 SDS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 SDS가 연내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연일 이어서 삼성그룹주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고 동반 관련주까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SDS의 상장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성현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 SDS가 어제 기업 공개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삼성 SDS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연내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기업 공개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S는 이달 중 기업 공개를 위한 대표 주관사를 선정한 뒤 향후 추진 일정과 공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통합 등 IT 서비스 기업인 삼성 SDS는 지난해 7조 468억 원의 매출과 5,056억의 영업이익을 올린 삼성그룹 내 대표적인 알짜 비상장 기업인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소액 주주들이 끊임없이 상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삼성 SDS는 이번에 전격적으로 기업 공개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상장을 통해 기술 개발과 인수 합병을 위한 자금을 확보해서 세계 초일류 정보통신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몸집을 키워서 IBM과 엑센추어와 같은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과 본격적인 경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삼성 SDS를 살펴보면 국내 정책에 발목을 잡히면서 성장이 어려워졌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좀 글로벌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시장을 공략할 만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 SDS는 경제 민주화 역량으로 지난해부터 국내 공공부문 정부화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 제한이 강화되고 금융 IT 시장도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익성이 다소 나빠진 상태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성장이 어려워지자 해외 물류 IT와 모바일 등 글로벌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전년보다 40% 이상 성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인데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등 신성장 기술을 확보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 분야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삼성 SDS가 영위하고 있는 ICT 서비스는 기업 IT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운영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9천억 달러, 하나로 1940조 원에 이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 시장의 약 1.8배에 달하는 큰 시장인데요. 삼성 SDS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및 인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인수합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글로벌 업체들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우선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삼성 SDS 상장이 순수하게 사업 목적을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3세 승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삼성 SDS는 삼성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는 다소 비견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에버랜드와 함께 이건희 회장 일가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라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까지 예상돼 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세들이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 에버랜드나 삼성 SDS와 같은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성 에버랜드의 경우에는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 SDS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구조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이 부회장 등 오늘 일가가 언제든지 삼성 SDS 지분을 현금화해서 상속세나 증여세 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S의 주주 분포를 보면 삼성전자가 22.58%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요. 개인 주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11.2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사장도 각각 3.9%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향후 상장되면 예상 공모가를 20만 원 정도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상장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2조 3천억 원, 이부진, 이서연 사장은 각각 약 6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갖게 됩니다. 이들 오너 3세들은 이 자금을 상속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계열사 지분 교환 등을 통해서 삼성전자 등 주력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상장할 때까지 시장의 관심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성현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9일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서 현지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립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자오정용 중국 산시성 당서기,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 김재용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권오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시안 메모리 반도체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9월 첫 삽을 뜬 시안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총 70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5,243억 원을 들여 약 20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완성됐습니다. 총 115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23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된 이 공장은 한국에서 성능과 양산성이 확인된 10나노급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두 번째로 생산하게 됩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배우와 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수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관세청의 화장품 수출 동향에 따르면 국산 화장품 수출은 2014년 1억 7,3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0억 4,500만 달러로 6배나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 실적은 2억 8,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3,300만 달러 대비 24.8% 증가했습니다. 수출 대상국도 10년 전 87개국에서 지난해 129개국으로 42개국이 늘었습니다. 국산 화장품의 수출 가격은 2004년 킬로그램당 11.85달러에서 지난해 22.88달러로 10년 전보다 1.9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출 화장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49.1%가 기초 화장품이었으며 메이크업용과 눈화장용이 각각 11.5%, 4.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입차 판매량이 3월에 이어 지난달 사상 최대치 기록을 새로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25.5% 증가한 16,712대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월간 최대 판매량이던 지난 3월 실적 15,733대보다 6.2%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수입차 누적 등록 대수는 61,146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6% 늘었습니다. 지난달 수입차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BMW가 3,625대로 1위를 차지했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3,310대를 기록해 다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밖에 폭스바겐과 아우디, 포드, 렉서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효성의 정보통신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계열 회사인 효성 ITX가 사물 인터넷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2018년까지 연매출 7천억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효성 ITX는 최근 남경원 대표이사가 전체 임직원에게 이런 비전을 선포하고 클라우드 사업팀과 연구개발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효성 ITX는 최적의 장비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국내 특허를 보유해 사물 인터넷 사업의 필수적인 빅데이터 솔루션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조현준 효성 정보통신 PG장은 사물 인터넷은 1세대 유선 인터넷, 2세대 모바일 인터넷에 이어지는 3세대 디지털 발전이라며 효성 ITX가 사물 인터넷 분야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원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